이집트 문명은 당시 그 어떠한 문명보다 발전해 있었습니다. 지구상 여타 민족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구성하지 못하던 시기에 엄청난 문명을 이뤘죠. 때문에 이집트 역사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엄청난 건축물을 그 시절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의문은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지구에 내려와 이집트인들에게 지식을 전수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죠. 잘 체감이 되지 않으신다고요? 네머드가 멸종한 시기는 피라미드를 만든 지 1000년 후이며 피라미드를 만들 시기는 우리나라가 청동기 시대에 막 돌입할 시기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피라미드는 이미 고대 유물이었죠. 피라미드 외에도 이집트에서는 다양한 문화 유적을 확인할 수 있고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온 신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집트 최대 규모 신전으로 꼽히는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의 무너진 탑문을 한국이 복원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집트 왕 신전의 조사와 발굴, 그리고 복원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집트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왜 이집트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최대 규모 신전으로 평가되는 라메시움 신전은 나일강 서쪽 기슭에 있는 람세스 2세 시대의 유적으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도움으로 1990년부터 발굴 조사와 유물 복원 작업을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전 복원과 발굴되지 않은 투트모세 4세 신전 조사 등의 한국문화재청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수용했고 고고학 조사 및 발굴과 유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부기관인 이집트 국가유물 최고위원회와 양국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물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다른 국가에 맡기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뢰가 필요했는데요. 이집트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먼저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가 특히 주목한 한국문화재청의 경험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였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11호로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자 큰 석탑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639년 백제무왕 때 만든 미륵사지 석탑은 발견 당시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방편으로 콘크리트로 보수 작업이 진행되어 버렸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1999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 보수가 결정되었고 2019년이 돼서야 20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 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 조사 연구와 구조 보강, 보존 처리 등을 시행해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는데요. 미륵사지 석탑 복원에는 최장 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수 정비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석조 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에 의한 복원이 아니라 원래의 부재를 81%까지 최대한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이 미륵사지, 석탑 복원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올 정도였죠. 이집트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고 문화재청은 경험과 인적 자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내년부터 라메세움 신전 탑문 전체를 복원하고 진입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또 이집트 박물관, 콥트 박물관, 이슬람 예술 박물관, 보고연구센터 등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과 연구소 6곳이 소장한 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해당 소식에 일본은 눈치를 보기 바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이집트가 이번 협력을 통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와 고고학 발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분야에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17만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외교와 매매, 선물 등의 방식을 제외한 불법 도난 문화재만 3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유출되었으며 오구라 컬렉션이 대표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전기회사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았던 오구라는 1921년부터 한반도의 문화재를 마구 도굴하고 수집했는데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오구라는 수집한 유물들을 밀항선에 싣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오구라 컬렉션에는 그림, 조각, 공예, 복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 시기에 한국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집해간 문화재가 1천여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라금동 관모 등 39점은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오구라는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를 설립해 유물을 관리하는 뻔뻔한 행보를 보였고 1982년 그의 아들은 유물을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된 이후 오구라 컬렉션은 민간 소유가 아니지만 불법 반출됐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환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국이 다른 국가와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 등에 대한 협력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전 세계의 약탈 문화재에 대한 문제인식을 높이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현재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뛰어난 우리 기술을 앞세워 이러한 협력을 계속해서 만든다면 약탈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확산시켜 문화재 약탈 문제를 범세계적인 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집트와 각국이 인정하는 한국의 과학기술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디지털 문화유산 기반 기술의 발전은 실로 대단한 수준입니다. 유네스코는 디지털 유산을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 고고학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나 건축물, 물건이나 무형물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만들거나 문화유산의 아날로그 지원 형태를 디지털로 변환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종전의 디지털 유산은 아날로그형 오브제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그래픽 등 다양한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하여 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보관하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건축물과 같은 대형 유형 문화재의 디지털화와 훼손이 심한 유물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최근 한국의 디지털 유산의 기반 기술에는 3차원 계측과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온톨로지, VR, AR 인터랙티브 시각화, 홀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는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3차원 계측과 리모델링은 카메라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여 초정밀도를 높이는 기술로서 크기가 크고 해체가 어려운 건축물 복원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상된 문화유산 복원에 활용되어 그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3D 스캔 데이터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복원 사업 역사에 길이 남는 큰 성과였죠. 또 최근에는 홀로그램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디지털 유산 복원이 차세대 문화유산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상유산은 기록과 보존을 넘어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홀로그램은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유물이나 역사상의 인물을 구현하여 실물처럼 보이게 하는 입체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VR, AR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역시 문화재 훼손의 위험 요인을 없애고 실제감을 더한 전시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는 문화재가 쇼케이스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람자의 시야와 체험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스토리텔링이 입혀져 몰입의 강약이 조절되는 극적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로 박물관의 혁명인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한국문화재청은 문화재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며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박물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뒷받침해 준 것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유구한 역사가 남긴 문화유산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